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10호 제9면 기사입니다. 신상진 성남시장, 현장과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 강조. 신상진 성남시장은 1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시책 사업이나 민원은 직접 현장을 찾아서 확인하고 점검하는 현장과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면서 특히 사업을 추진할 때는 불효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 가성비를 높이는 효율적 예산 집행에 더욱 힘을 쏟아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시책 사업은 시민 이익과 시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투명과 공정의 원칙에 따라 부정부패 없이 정의롭게 집행하라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동절기를 앞두고 최근 중원구 은행 이동 안전마을 조성 공사를 준공했듯이 경사도가 심해 겨울철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곳은 없는지 사업 대상지를 추가 발굴하라면서 꼼꼼하게 안전점검을 하여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말했다. 이어서 전문직 공무원 채용 시에는 행정 절차에 따른 진행은 존중하지만 그러한 행정 절차를 단축할 여러 근거가 있다면서 신속한 일 처리를 위해 채용부서와 협의해 단축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공직자로서 적극적 행정 자세를 지시했다. 끝으로 신 시장은 올해 추진하는 사업이 내실 있게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점검하여 부진 사업은 추진 재고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정희 수원 특례시 의원,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준수 및 공무원 직렬을 고려한 인력 배치 촉구. 수원 특례시 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선 이곡선, 은 11월 21일부터 진행했던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에 대해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준수와 공무원 직렬을 고려한 인력 배치 등을 주문했다. 장정희 의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매년 1억 원의 금액을 부담금, 2023년 1억 3,700만 원으로 납부하고 있는 수원시의 현 상황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적극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여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장애인의 사회 진출을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며 부적절한 예산 낭비를 절감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권선구를 비롯한 4개 구청 및 본청의 각 국실과에 대해 공무원 직렬을 고려한 적절한 인력 배치도 강력하게 촉구했다. 특히 사회복지 등 특정 직렬의 배치 불균형 및 복수 직렬을 대부분 행정직으로 임명하고 있는 문제 등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행정과 인력 운용을 위해 향후 인력 재배치 시 직렬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할 것을 주문했다. 성남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성남시는 내년 3월 31일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동절기 12월 1일 물결표 쌓인 다음 해 3월 말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 처음 시작됐다. 시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의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송, 산업, 생활, 건강, 발전 등 6개 분야, 22개 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평일 오전 6시 물결표 쌓인 오후 9시 운행 제한 100억 원 이상 규모 관급 공사장 20회 곳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도로 곳곳에서 자동차 매연 등 배출가스 수시 점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01 곳과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38곳 점검 강화 민간 점검원을 활용한 미세먼지 주요 배출 사업장 등 집중 감시 도로 제비산먼지 제거 청소차 운영 공공기관 실내 적정 온도 18도 이하로 제한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지도 점검 불법 소각 단속 강화 등이다. 이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제한시간 오전 6시 물결표 쌓인 오후 9시에 운행하다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장애인, 긴급차, 국가유공자 소유 등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50/시 된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를 시행한다. 성남시 기후에너지 과장은 미세먼지는 시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분야별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 영통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개소식. 수원시가 영통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하고 11월 30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복지관 반달동 1번지층에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만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 168 규모이고 이용 정원은 12명이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지난 9월 1일 문을 열었고 현재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다. 대한불교조 개종사회복지재단이 5년간 위탁 운영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박광온 의원, 수원시정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발달장애인 가정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발달장애인 보호자들의 부담은 덜고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경험할 기회는 늘릴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전체 인구 중 등록 장애인은 4만 4천여 명이고 그중 발달장애인은 4,600여 명이다. 성남시 바이오 헬스 분야 수출 계약 50억 실적 100억. 성남시 시장 신상진은 12월 1일 막을 내린 2023 성남 바이오 헬스케어 국제 컨벤션에서 현장 계약과 업무 협약, 마우, 체결 등 390만 달러, 약 50억 원에 이르는 수출 계약을 달성했다.
전국 최대의 바이오 헬스케어 인프라를 보유한 성남시는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판교 그래비티 호텔에서 열린 바이오 헬스케어 국제 컨벤션에서 15개국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바이어 50명과 성남시 유망 기업 58개사가 참여한 전시관과 상담회를 운영했다. 상담회에 참여한 의료가스 공급장치 제조 및 설치 전문기업인 MMA 코리아 대표 이장현은 베트남 의료기관에 180만 달러, 약 23억 원의 의료 산소 발전장치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쾌거를 이뤘다. 친환경 워터 히팅 솔루션 전문기업인 어썸랩 대표 김동묵은 미국 화이트랩스, 와이트랩즈 칸시에어지 랩 서비스 4와 100만 달러, 약 13억 원의 워터 히터 살균수 생성기 납품 관련 마우를 체결하는 등 성남시 4개 기업이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바이어와 총 210만 달러, 약 27억 원에 이르는 구매 관련 마우를 체결했다. 또한 컨벤션이 열리는 동안 미용 의료기기와 기능성 화장품 분야에서 770만 달러, 약 100억 원의 상담 실적 등 총 229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해 추가 수출 계약 성사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글로벌 시장의 경쟁 심화로 해외 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국제 컨벤션은 성남시 관내 기업의 앞선 기술력과 가능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남시의 우수한 의료산업 자원을 바탕으로 바이오 헬스 분야의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한국이 바이오 헬스케어 선도국으로 부상하는 데 성남시가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바이오 헬스케어 국제 컨벤션 행사는 판교 그래비티 호텔, 분당 헬스케어 혁신파크, 킨스타워,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 등 총 4곳에서 동시 개최되어 바이오 헬스 분야의 최신 산업 동향과 기술을 조망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지난달 29일 개막식에서는 성남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미래를 담은 홀로그램 비전 선포식을 통해 의료산업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으로 여는 건강한 미래라는 성남시의 비전을 참석자들에게 선보였다. 이튿날인 30일에는 바이오 의료정보학 및 데이터 과학 분야의 저명 인사인 예일대의 마차도, 루실러 오노머차도 교수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의 의료 데이터 활용 및 협력 연구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해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의료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나누는 기회가 되었다. 성남시는 2018년부터 매년 바이오 헬스 분야 국제 행사를 개최해 왔으며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성남 바이오 헬스 혁신 클러스터의 한 축으로 국제 컨벤션 사업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